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 30일 월가의 목소리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목소리는요, 제가 예전부터 항상 여러분들께 종목을 선정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즉, 하나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부분, 어떠한 성장 동력이 준비되어 있고, 시장에서의 잠재력은 어떻고,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러한 스토리를 우리가 월가에서 전해주고 있는 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스토리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인 것은 확실한데, 지금 현재 해당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은 어떤지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도 좋고 그리고 스토리도 뒷받침이 되는 이런 종목을 발굴하자, 이러한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코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스토리 같은 부분은요, 제가 예전에 기업 분석 끝판왕이라는 코너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죠. 에어비앤비, UiPath, 제가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던 종목들,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종목들 위주로 기업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성장 동력이라든지 시장의 잠재력, 그리고 시장 점유율,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각 기업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코너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가 좀 뜸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체해주는 코너가 바로 월가의 목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어떠한 종목에 대한 월가의 목소리가 나와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월 30일 보내드리는 월가의 목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최근에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코스 하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밸류 인베스팅이라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제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또 절감하게 되고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을 아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 들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한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기업의 경제적 해자 부분입니다.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밸류 인베스팅의 과정에 따르면요, 우리가 하나의 기업을 측정할 때, 기업의 투자 가치를 측정할 때 보통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잖아요. 하나는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고요. 또 하나는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한 종목에 대한 이 밸류를 측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성장이 좋은 기업이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잠재력이 있는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더라도, 만약에 해당 기업이 경제적 해자를 가지지 못하다면 성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요지의 그 교훈을 최근에 제가 얻고 있거든요. 따라서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경쟁력이 성장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해당 기업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독보적인 해자가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취지에서 최근 들어 제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된 경제적 해자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기업이 몇 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고요. 애플도 경제적 해자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ASML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인투이티브 서지칼 역시 경제적 해자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도입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인투이티브 서지칼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2권의 책을 집필했는데, 첫 번째 책에서 총 9가지의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다기는 그렇고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9개 종목밖에 소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칼이었거든요. 자, 그 책 부분에 제가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가지고 있는 투자 가치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 읽어보면 인투이티브 서지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빨리 되실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인투이티브 서지칼은 1999년 수술용 로봇인 다빈치 시스템을 개발하고 2000년 수술용 로봇으로는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아내 로봇 수술 시대를 연 선구자적인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인투이티브 서지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3가지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첫 번째는 매출 구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빈치 시스템이라는 하드웨어를 판매해서 올리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에 불과하다. 나머지 70%
80% 매출은요, 소모성 부품의 판매라든지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반복적인 매출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점이 이제 첫 번째 투자의 가치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경쟁 업체가 쉽게 넘볼 수 없는 경제적 해자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투이티브 서지칼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술 로봇 시장을 장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3,000여 개의 특허, 지적 재산권 그리고 임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았다. 따라서 누구나 이렇게 쉽게 들어와서 경쟁이 가능한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경제적 해자가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는 것이 두 번째의 투자 가치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술 로봇 시장이 갖고 있는 성장성이다. 자,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꾸준하게 글로벌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수술 로봇 글로벌 시장의 규모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 인베스팅 코스에서 제가 배운 바에 따르면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잠재력이 커다란 시장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경제적 해자가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인투이티브 서지칼 같은 경우는 경제적 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확장된다면 여기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시고 자, 다음 기사를 읽어보시면요,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투자 가치가 어떠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쉽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시킹 알파에 나와 있는 기사 하나를 통해서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부분을 재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책은요, 이미 2년 전에 나온 책이잖아요. 기업의 스토리 부분은 수치적 분석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사나 뉴스거리를 통해서 기업의 진화하는 모습, 스토리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가 어떠한 내용을 전해주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 인투이티브 서지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펼쳐주고 있는 주식기관, 투자기관의 이름은 RBS 캐피탈입니다. 자, RBS 캐피탈 마켓에 의하면 이번에 처음으로 커버리지를 시작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인투이티브 서지칼이라는 기업을 다루지 않았던 투자기관인데 새롭게 커버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준 레이팅이 아웃퍼폼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자,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니까요, 일단 처음으로 다빈치 로보틱 서지칼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빈치라는 하드웨어가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판매하고 있는 로봇 수술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 다빈치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뭐를 앞두고 있냐면 멀티 이어 그로스 트레젝토리를 앞두고 있다. 이 트레젝토리라는 것은 이제 이런 곡선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 곡선을 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테크놀로지컬 그리고 커머셜 쪽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첫 번째로 이 테크놀로지컬한 기술력도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기업이고 두 번째로 상업적으로도 상당히 네트워크가 잘 발달돼 있어서 상업성도 뛰어난 기업이다. 두 가지 모두 갖춘 굉장히 건강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최근에 이제 인조이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을 인조이하고 있냐면 마켓의 포지션이 인슐레이티드 있다. 이렇게 이제 보호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감이 쉽게 손상이 될 수 없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을 해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새로운 라이벌 기업이 상견하고 있다. 뭐 신생 기업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igh Barrier to Entry, 이게 바로 경제적 해자입니다. 베어리어라는 것은 이제 막아주는 어떤 장애물을 얘기하는데요.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가 진입하기에 너무나 어렵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준비가 돼 있다. 태세가 갖춰져 있는 기업이 인투이티브 서지칼인데 혜택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팩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요.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언더 페네트레이트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 로봇 수술 마켓은요,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침투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아직까지는 로봇 수술을 이용하지 않는 병원이 훨씬 더 많잖아요. 따라서 이제 막 시작하는 이머징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스트롱 디맨드, 그래서 수요가 넘쳐나는 강력한 그런 분야에 진출을 해 있는데요. 이 수요가 넘쳐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할 때 로봇 수술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요, 인베이시브 서저리를 피할 수 있다. 미니멀이라는 것은 이제 최소화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수술할 때 보통 이제 절개를 하게 되는데 이 로봇 수술을 이용하게 되면 절개 부분을 최소화하면서도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로봇이 수술하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정밀하게 상세하게 실수 없이 수술을 마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장점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강력한 수요가 넘쳐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로봇 수술 마켓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리고 라이벌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투이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프리 팬데믹 레벨의 마진, 그러니까 수익률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계속 투자도 해야 되고 경쟁이 나타나면 아무래도 가격을 조금 올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진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솔리드 리퀴디티,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한 그런 기업이다. 캐시가 많다는 거죠. 현금 보유가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고, 그리고 제로 뎃, 부채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지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빵이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이제 부채가 있긴 있대 굉장히 작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가 지금 340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300을 찍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20% 정도의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그 스토리 부분을 지금까지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치적인 분석으로 넘어가서 과연 이 기업이 펀더멘탈 쪽은 어떤지 직접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킹알파의 ISRG,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메인 페이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ISRG는 이제 티커 네임이죠. 아까 우리가 유동성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고 부채가 거의 없다라는 점을 주목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리 페이지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발란시트에 가시면 자, 여기 나와 있죠. 토탈 캐시가 나와 있죠. 현금이 지금 4.23 빌리언 정도 된다. 따라서 42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토탈 뎃이 나와 있습니다. 총 부채죠. 총 부채가 지금 87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뒤에 단위를 보시면요, 밀리언입니다. 따라서 42억 달러가 넘는 캐시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부채는 8,700만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진 기업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토탈 뎃 투 에퀴티가 나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요, 전체 부채랑 비교했을 때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0.73%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낮은 수치가 지금 보여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과 부채의 규모가 비슷하다면 이게 지금 100%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부채가 거의 없는 기업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뛰어난 투자의 가치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좀 구체적인 수치적 분석을 직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레이팅을 좀 봐야겠죠.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레이팅은 퀀투 레이팅입니다. 퀀투 레이팅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5가지의 팩터들을 종합적으로 수치로 표현하는 건데요. 점수가 의외로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5점 만점에 3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보다 약간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싼 주식이 아니고 성장세도 D-로 좀 둔화되어 있고 수익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A+, 모멘텀도 A-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비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근에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조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 시킹 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는 3.25점입니다. 총 4명이 지난 3개월 동안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1명은 바이를 주고 있고요. 3명이 홀드, 지금 보유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월가의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4.05, 그나마 이제 조금 나은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총 19명의 전문가,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해줬고요. 19명 중에 8명이 지금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를 추천하고 있고 5명은 매수, 그리고 이제 보유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5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1명의 전문가는 셀, 지금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섞여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어닝으로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어닝 리비전의 점수가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왜 이런 결과
결과가 나타나게 됐냐면 지난 3개월 동안 총 14번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닝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전망치가 이제 업데이트 된 건데 14번 모두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자, 이 부분이 왜 나타났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ISRG라는 기업의 성격을 생각해 보시면요.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경제 상황이 둔화될 것으로 생각되는 이런 시기에는 아무래도 병원 측에서도 커다란 카펙스 투자를 하기가 좀 망설여지잖아요. 따라서 ISRG는 사실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불확실한 시대에는 많은 기업들이 커다란 자본 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ISRG는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리세션, 즉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까지도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디비던드인데요. 안타깝게도 ISRG,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배당을 주지 않는 기업입니다. 자,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갑니다. D-라는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자, PE 레이시오 갭을 보시면 지난 5년 동안 평균 PE 레이시오는 64배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63배, 따라서 비슷한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E 레이시오가 63배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상태죠. 왜냐하면 지난 12개월 동안 만든 순이익에 63배를 곱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니까 결코 만만한 PE 레이시오는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다가오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PE 레이시오가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지는 어닝이 과거 12개월 동안 만든 어닝보다 규모가 작아질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좋지 않은 점수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프라이스 투 세일즈도 보시면 과거 5년 동안은 16배 정도였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18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8배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상태다. 따라서 지금 수치적인 분석을 살펴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ISRG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하면 그때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밸류에이션 쪽에서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성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 역시 D-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요. 일단 매출의 성장성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ISRG의 매출 성장은 15%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12개월 동안은 31%니까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안타까운 부분은 앞으로 12개월은 이렇게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18% 정도로 전망이 조금 우울한 상태를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EBIT 그로스, 즉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보시면 지난 5년 동안은 13%, 과거 1년 동안은 73%. 하지만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21%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EPS, 즉 earning per share를 보시면요. 지난 12개월 동안 58%, 원래는 이제 20%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이었는데 과거 12개월 동안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20% 정도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는 어닝의 성장을 13.5%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놓고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성장세를 봤는데요. 그러면 수익률은 어떤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로스 프로핏 마진에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총 수익 마진이 높은 기업입니다. 과거 5년 동안도 69%를 기록했고 지금 최근 1년 동안도 69%가 넘는 총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자, 하드웨어를 판매하는데도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첫 번째 책에서 설명을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ISRG라는 기업은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매출보다 오히려 서비스 쪽 매출이 더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EBIT 마진 같은 경우는 원래 31% 정도 5년 평균을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도 31%.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수익률이 굉장히 일정하게 나온다는 거죠. 총 수익률도 그렇고 지금 EBIT 마진도 그렇고 과거 5년 평균과 최근 12개월의 평균이 거의 맞아떨어진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넷인컴 마진은 지난 5년 동안 27.5% 그리고 최근 12개월 동안 29.85%였으니까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순이익 마진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 역시도 22%, 27% 나쁘지 않고요. ROE를 보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에퀴티에 비해서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면요. 16%, 15%, 뭐 15.76이기 때문에 예전 수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16% 정도의
ROE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따라서 수익률 쪽은 굉장히 좀 믿음이 가는 이런 기업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모멘텀이 최근에 어떤지 보시면요. A-입니다. 과거 1년 동안은 21%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지난 9개월 동안 3% 마이너스, 6개월 동안 10.85%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3개월 동안은 주식이 20%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따라서 뭐 조금씩 매수할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까 PE 레이쇼를 확인해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자, 프라이스 퍼포먼스를 보시면 자, ISRG가 주황색이고 밑에 나와 있는 파란색이 S&P 500인데요. S&P 500보다 좋은 모습을 한동안 보이다가 다시 만났습니다. 회귀를 해버렸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올라갈 수만 있다면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토탈 레비뉴를 보면요. 지난 5년 동안 상승 곡선을 유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고무적이고, 자, 넷인컴 순이익의 향상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자, 다음은 PE 레이쇼를 좀 확인을 해보면요. 자, PE 레이쇼 같은 경우는 한때 굉장히 비쌀 때는요, 94배, 뭐 80배 이렇게까지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PE 레이쇼가 과거 역사를 봤을 때 굉장히 좀 낮게 형성된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평균하고는 비슷하다.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그로스 프로핏 마진. 자, 보시는 것처럼 일정하죠. 중간에 이제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넷인컴 마진도 볼까요? 순이익 마진이죠. 순이익 마진 역시 중간중간 하락한 추세가 있긴 하지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0%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주식의 개수의 변화를 보면요. 안타깝게도 주식의 개수가 계속 올라가죠. 그 얘기는 뭐냐면 희석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자사주 매입을 열심히 하는 그런 주식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월가의 목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종목들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투지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월가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방송에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